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 25일이고요. 지난주에는 되게 더웠다가 오늘은 많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요즘에 그 한옥 자료를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아시나요? 그 궁궐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작은 조각상들이 기와의 그 곡선을 따라서 위쪽에 앉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사진으로 아마 공유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보니까 사실 기와를 그리려다 보면 그릴 게 엄청 많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되게 분주해서 그릴 게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그 어처구니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뭉뚱그려서들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좀 오늘 어처구니를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어떤 모양을 제대로 알고 그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 멀리서 보니까 저희는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은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빛과 그림자. 그래서 또 어처구니가 밝은 톤이 아니에요. 밝은 톤이 아니어가지고 회색 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냥 어둡게 처리를 하고 어둡게 처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빛과 그림자마저도 약간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섬세하게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어처구니 느낌을 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자료라서 이게 이렇게 공유를 막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왼쪽에 있는 애들부터 그려볼 텐데 지금 이 상태까지 그린 거를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어처구니를 그려준 거고 조금 여기 왼쪽 부분을 이렇게 화이트 공간이랑 검은색이랑 나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까맣게 칠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제가 밝은가? 빛이 아이고 빛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살짝 옆으로 빼줬고요. 여기를 완전히 칠해주다 보면은 색이 좀 조용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처럼 흰색이랑 검은색이 막 교차돼 가지고 있으면은 조용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떤가요?
좀 뭔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고 왁짝지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처구니 모양을 그렸는데 제가 얘 모양을 정확히 몰라요. 다만 그 회색, 짙은 회색빛의 어처구니이지만 그 안에서도 빛과 그림자의 모양이 있고 그걸 따라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더 가가지고 어처구니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그 저희가 멀리서 보기도 하고 시력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막 가까이에서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고 그리기보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관찰해서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을 수용하기까지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저 대상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모양을 몰라도 빛과 그림자의 면으로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구나. 를 알게 돼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 방법도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부담, 내가 모르는 대상, 모양을 정확히 모르는 대상을 그린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꼭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지금 아까 왼쪽에 있는 애는 약간 좀 사람처럼, 그죠? 앉아있는 사람처럼 약간 몸이 기립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그리는 애는 무슨 두꺼비처럼, 네, 약간 몸이 두꺼비 같습니다. 지금 얘네가 사실 이게 하얗잖아요. 근데 하얗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약간 톤을 조절을 해주기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렸고, 그러면 또 뒤로 가면은 뒤에 애는 또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그죠? 사실 지금 제가 확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음, 이렇게까지 어처구니를 크게 그려볼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크게 그려보지 않으면 어처구니에 대해서 모양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남게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조각품들도 하나씩 그려보는 게 진짜 이렇게 선 하나를 긋고 색을 채우면서 내 마음에 이 모양들을 새기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느끼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사람들이 그 자주 쓰는 말로 해상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삶에 대한 풍경에 대한 해상도 참 좋은 적절한 어떤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에 대한 것도 문해력 뭐 약간 이런 단어들이랑도 조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는 다 단어들이지만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고 어떤 표현들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이용해서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감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장면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 뇌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각인되거나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흐릿한 상태로 보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해상도가 낮은 거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뭔가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서 경험한 느낌들이 굉장히 생생하고, 뭔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상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똑같은 걸 경험해도 나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별로 남는 게 없다 할수록 저는 그림 그리기를 추천을 해요.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기 위해서 내가 대상에 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몰입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지금 어처구니를 4개째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그릴 일이 없는데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처구니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보시잖아요. 그럼 작게 그릴 때 어떤 것만 그리면 되겠다 하는 특징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5번째, 여섯 개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에는 어처구니가 6개가 있어요. 6개를 다 그릴까요? 제가 너무 요즘에 책 읽고 독서 모임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혼자 있으면은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입이 닫히는 거예요. 입이 꾹꾹 입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 말을 최근에 많이 하면서 너무 좋기도 하면서 또 이제 서서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서서히 이제 방전이 오더라고요.
조금 심각하게 방전이 오려고 해서 이러다가 또 막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약속 다 취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막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약속을 잡는 거예요. 모임을, 참석을 다 하는데 이게 뭔가 서서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회복 속도가 엄청 느려져가지고 모임은 일주일 남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일주일 후에 있는 그 모임들도 모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여서 뭘 남기고 어떤 거를 취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취소를 못해. 하나를 정하지를 못하겠어. 그럼 또 이제 그게 좀 스트레스인 거예요. 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머릿속에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또 계속 에너지를 빨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고갈돼가지고 다 취소해. 저는 진정한 이는 아닌 건 걸까요? 최근에 완전 심각한 번아웃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번아웃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쉬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회복이 안 될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어처구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릴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나요? 그래서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빛과 그림자의 원리만 이용을 하면 어떻다? 다 대충 그려낼 수가 있다. 대충. 대충 어떤 느낌들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또 어려운 걸로 해야지 그 믿음이 더 신뢰가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 그리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실수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선생님들께 실수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제 말에 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여 어려워 보이지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뭔가 설명거리를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그림이 좀 꼬여요. 네, 그래서 왜 내가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림을 그릴 때랑 설명을 하면서 그릴 때랑 두 번째가 왜 더 힘들까?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멀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한다는 거는 공감을 대략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은 두 개 다 같이 잘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힘들지만은 시도를 하고 하긴 하는데, 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봐주실까? 어디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이상하게 그려도 어디까지 관대하게 봐주실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이제 설명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사실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순서도 다르게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이 색깔로 그냥 바로 칠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밝은 부분이랑 나누지 않고 막 그리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막 얘네가 그때그때 손이 움직이고 눈이 반응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아 순서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했었던 뭔가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이제 몸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꼬이기 시작하면 꼬이는 겁니다. 꼬이면 뇌 안에서 회로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그냥 그리고 그냥 근데 이제 그릴 때는 그냥 그리는 것도 그런 거지만 내가 그리기 편한 방식이랑 설명해줘야 하는 그 어떤 포인트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리는 거랑 되게 달라서 저는 사실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제 그림이. 막 저는 그때그때 필이랑 흐름에 따라서 막 나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는 상태에서 막 흘러가듯이 그려야지 힘도 덜 들고, 네, 힘이 덜 들고, 기분도 감정도 훨씬 증폭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또 다시 에너지가 돼서 그래서 그릴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인위적이 되는 겁니다. 인위적이 됩니다. 인위적이 되다 보니까 그림이 저한테도 계속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가 더 많이 빨리고 결과물은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용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그림들은 제 작업으로는 뭔가 작업 라인으로는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무튼 이제 거의 다 흑백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위쪽에 이게 있네요. 네, 지금 여기 그, 네,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원래는 회색이란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하얗게 남겨두고 어떤 애들은 조금 칠해 볼게요. 회색으로. 너무 진해지게 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얀 부분도 이 물건 자체가 약간 회색으로 만들어진 애라서 어두운 느낌이 난다 정도의 암시만 줄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어두워서 검은색을 더 검게 해주고 싶어요 하면은 그 다음에 꼼꼼하게 더 검게 칠해서 회색 톤을 살짝 깔아준 데랑 더 구분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는 하얗게 남겨놓은, 실제는 좀 회색이지만, 네, 우리 왼쪽에 있는 애도 한번 만들어서 볼까요? 얘는 보니까 여기 살짝 선이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밝게 만들어서 볼게요. 밝게 만들려면은 이 펜이 종이를 스칠 듯 말 듯 살짝 허공에다가 더 띄워가지고 살살살살 오가게 해야겠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니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얘네들 뭐 다 이렇게 동물들인가 봅니다. 그죠? 네, 얘도 살살살 이런 힘 조절을 하는 게 숙련의 효과인 것 같아요. 힘 조절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흑과 백이 또렷한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의 어처구니가 되었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봤을 때 실제에 가까운 어두운 색의 어처구니입니다. 얘도 무슨 그 어떤 용의 입 모양인 것 같아요.